안녕하세요. 이제 얼마 있으면 9월이 되고 추석이 되네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그 명상 상담인데, 지난번에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간은 그 집중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보통 집중 명상은 어떤 그 concentration, 또 빨리어로는 사마타 바와나 그래가지고 에, 선정을 닦는 수행을 말합니다. 선정을 닦는 것을 사마타 그러는데요. 우선 먼저 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사마타는 이제 샤마타 이러면 산스크리트어고, 사마타 그러면 빨리인데요. 사마타라는 말이 보통 그 집중 명상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집중 명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그 머물러서 집중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이렇게 끼어들지 않아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꽃을 바라본다 하면 그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순간에 꽃을 제외하고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꽃만 그 인식 상황에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사마타 명상이다 혹은 집중 명상이다. 근데 집중 명상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마음이 고요함을 얻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마음이 고요하지 않는 때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뭐 불안하다든가, 막 산만하다든가, 아니면 막 분노가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고 동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통스럽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명상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 사마타 수행, 즉 집중 수행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이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 마음의 편안함, 고요함 이런 거죠.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면 그런 상태를 삼매다, 선정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일상에서도 그 독서 삼매라든가 이런 표현을 잘 쓰죠. 그 어떤 특정한 대상에 집중해서 다른데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반대로 하나의 대상에 집중했다 또 다른 것에 대상했다 또 여기저기 가는 것은 주의가 산만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이라고 그러고, 또 행동까지 막 거칠거나 과잉 행동을 하게 되면 그 ADHD, Deficit Attention, 그러니까 주의 집중력이 결여되어 있고, 하이 액티비티, 과잉 행동하는 그런 장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집중력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심리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고요. 주의가 결핍된 그 학생들이나 아이들에게 그 주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서적 감정 코칭 이런 데에 아주 활용할 수 있는 명상이 바로 이 집중 명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수행하시는 전문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심리치료적인 측면보다는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면 깊은 선정을 원하신다면 이 집중 명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편안해야 통찰도 일어나고 깨달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상을 사마타 명상이다, 집중 수행이다, 또 혹은 집중 명상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마타를 그 한문에서는 지로 번역했는데 보통 그러면 이거 한역이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지자가 멈출지 그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마타는 그 번뇌가 그치다 이런 의미로 해서 그칠지를 더 많이 써 왔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그칠지보다는 머물지 쪽으로 더 많이 쓰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선배들이나 또 주변에 맞는 동료들이 보면은 사마타 집중 수행은 결국은 마음의 평정과 고요함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번뇌가 끊어진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번뇌가 그쳐서 마음이 고요하고 산매에 든 상태니까 이 사마타 지자를 번뇌가 끊어진다는 의미에서 그칠지 이렇게 쓰자. 번뇌가 끊어지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들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결과고 그 수행의 결과로서 번뇌가 그친다는 뜻이고 번뇌가 그치면서 그렇게 마음이 산란함이 그쳐서 마음의 평정에 도달한다 이런 뜻인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산란한 사람이 산란한 상태가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이렇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사마타 집중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할 때는 그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치고 싶다고 해서 번뇌가 끊어진 건 아니죠. 만약에 불안이다 그러면 내가 불안을 끊는다고 해서 그친다고 해서 그쳐지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서 그 결과로 번뇌가 그쳤다 이런 뜻이니까 머물기로 하자 이렇게 번역하고 하자는 그런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할 때 그 불안에 머물러 충분히 경험해보라. 그러면 불안이 그치더라. 이런 그 명상 전략을 가지고 가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를
그칠지로 번역하지 말고 머물지로 번역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호흡에 비교하면 호흡이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1단계 알아차리고 2단계는 숨이 들어올 때 그 숨 들어오는 그 흐름에 머물고 숨이 나갈 때 그 나가는 것에 머물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온갖 번뇌와 산란한 마음이 그 결과로 끊어지더라. 그러니까 사마타가 수행의 그 원인, 결과 쪽보다는 원인이 돼서 번역하는 게 처음 집중 수련하시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수행을 할 것인지의 정확한 그 행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는 그치다 이런 쪽보다는 그 특정한 대상에 머물다, 그 머물어서 충분히 경험을 하는 것, 그걸 사마타 수행이다, 집중 수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그 행법을 보여준다. 일단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그런데 이제 영어권이나 다른 이런 쪽에서 봐도 이 사마타라는 개념이 그 원인에 더 초점을 맞춘 경우가 있고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는 경우, 이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마타 어원을 보면요, 사마하고 타가 이렇게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샤마, 산스크리트어 샤마인데 이게 이제 티베탄 언어로는 이제 슈이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편안해지다, 이완되다, 마음이 차분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pacification, cooling down, rest. 그래서 마음이 혼란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사마타 할 때 뒤쪽에 나온 타는 네인데 이 산스크리트 버머로 타인데 어디에 abide 머무는 거고 remained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아서 특정 이렇게 그 상태에 머물러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아서 이렇게 동요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머문 상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가라앉아서 머문 상태니까 가라앉는단 말은 조용하게 그 상태에 이렇게 머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효과적인 그 수행의 기초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고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상을 이것저것 하면 머물 수가 없어요.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Fix the mind. 마음을 어떤 single object, 하나의 대상에 픽싱하는 거죠. 픽싱한다는 말은 호흡이다 그러면 호흡에 내가 지금 앞에 꽃이 있다면 그 꽃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 꽃에 또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을 알아차리고 그 불안에 이렇게 머물러서 fixed 이렇게 하는 걸
고정시키는 걸, 머무는 걸, 그 상태가를 사마타 수행이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집중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새 청소년들이 집중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뭐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집중이 잘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속에서 딴 생각들이 일어나면 또 산란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 호흡 명상을 통해서 이 집중 수련을 하는 게 가장 널리 알려진 거예요.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걸 알아차림하는 거죠.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걸 알아차린 다음에는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예. 그 호흡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 싱글 그 포인트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고정시켜서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딴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야. 불안이 올라오거나 명상을 하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 무슨 약속 시간이 떠오른다든가, 가스불을 끄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오른다든가, 혹은 어제 만났던 사람이 떠오른다든가, 그러면 마음이 동요가 됩니다. 이 마음의 동요가 되는 것은 마음의 편안함과 고요함 상태가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에 이렇게 동일시돼서 끌려가지 말고 곧 알아차림하고 다시 이렇게 호흡으로 돌아오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호흡에 이렇게 돌아오는 한에서 그곳에 이제 호흡에 대한 집중, 또 호흡을 조용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선정에 도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불안으로부터 치유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에만 집중해야 해요. 하나의 원 싱글 오브젝트, 하나의 한 대상에다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점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하는 한에서 비로소 선정과 마음의 평화에 이렇게 도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호흡을 대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호흡 명상이 잘 되면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같은 거죠. 어깨가 경직되고 딱딱하고 힘들면 그 어깨의 통증에 집중하는 거죠. 그것도 그 통증에 집중, 하나의 대상에, 그 통증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한다는 뜻에서 이것도 집중 명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몸에 늘 통증이 많은 사람들은 그 통증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이걸 따로 별도로 통증 명상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조용히 그 통증에 집중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통증이 점점 가라앉아서 통증이 가벼워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통증의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그 끌려가지 않게 해주죠.
그런데 사마타는 한 대상에 머물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꾸 이리 가고 저리 가니까 말뚝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만약에 여기에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고삐를 잡아가지고 말뚝에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리저리 짐승이 도망가려고 하죠. 근데 그곳에 말뚝이 묶어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이렇게 사마타 이렇게 말뚝으로 딱 묶어 두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사마타다 이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자꾸 바깥으로 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서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려서 마음의 이 중심, 센터로 이 말뚝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거.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게 사마타 수행이고, 바깥으로 나가는 걸 알아차려서 그곳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알아차림 명상이죠. 그러니까 알아차리면 이 호흡으로, 이 말뚝이 호흡이거든요. 우리의 아랫배에 그 호흡이 있어요. 그 아랫배에 정해진 하나의 공간, 장소에 픽스된 그 장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아무리 뭐 소란을 피우고 온갖 것이 있더라도 내 아랫배에 이 픽스드, 고정된 이곳에 집중을 하면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것을 선정력이다. 고요함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같이 있으면 함께 편안하고 차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고요하고 그 선정의 힘입니다. 선정, 힘력자 써서 선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을 꼭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분들은 사마타 수행, 즉 집중 명상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꾸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고 산란하기 때문에 딱 집중하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집중이 필요한데 집중을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 수행하기 전에 먼저 알아차림 명상 수련을 먼저 하고 1단계로는요. 2단계로는 이 알아차림 명상이 좀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집중 명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집중 명상은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보통 후대에 초기 경전에 근거해서 니까약 경전에 근거해서 후대에 아비담마 이제 이런 그 발전 속에서 이렇게 삼매가 깊어지는 거, 집중이 깊어지는 단계를 뭐 3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4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일단 먼저 그 3단계를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접근 단계, 몰입 단계. 근데 먼저 준비 단계를 보통 찰나 삼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momentary concentration. 순간적 집중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데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딴 생각이 일어나요. 호흡에 집중하는데 딴 생각이 일어나서 집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은 집중이 돼요. 그런데 그게 뭐 한 10초도 가지 않아서 또 딴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상에서는 엉덩이가 무겁다 혹은 엉덩이가 가볍다고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오래 책상 앞에 앉아 있기를 원하죠. 근데 학생들이 그 오래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게 능사가 아니고 마음으로 그 수학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집중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또 다른 걸 하고 앉아 있다 이 말. 부모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내적으로 보면 그 집중을 않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럴 때 그렇긴 하지만 의자에는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를 준비적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뭐 이 방 저 방으로 다니고 또 이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이 친구 저 친구하고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상에 일단 앉았다는 거예요. 그 내면으로는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둘째 치고라도 일단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준비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이 단계가. 왜냐하면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는 아이가 공부하겠다고 책상에 일단 앉았으니까. 근데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딴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 단계는 견고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찰나산매다. 찰나적 집중이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을 하지만 다시 호흡에 집중하니까 찰나적 집중이 있다. 이런 뜻에서 긍정적인 거죠. 두 번째는 접근산매다 그래요. 우빠짜라 그러잖아요. 가까이 짜라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산매, 마음의 본성인 그 산매 안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느 정도로 잦아들어서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체험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불안이다 그러면은요, 이 이 준비 단계에서는 불안이 수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접근 단계에서는 자기의 불안을 이렇게 수용하고 불안을 그 자체로 체험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불안은 결코 즐거운 느낌이 아닙니다. 내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즐거움을 주고 쾌감을 주는 것들은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을 하죠. 근데 그것들은 그 즐거운 것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그 산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동일시돼서 그렇게 빠져들고 흘러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올바른 집중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안이라든가 우울과 같은 또 이 혐오의 감정은 사람들은 또
도망을 가요. 회피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저항을 하죠. 따라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근접 삼매다, 접근 단계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접근 단계는 본인의 갈망에 따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본인의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억압하지도 않는 채 있는 존재하는 그대로, 그것이 좋다 나쁘다 미추를 따지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어렵죠? 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막 그 사람한테 끌려가죠. 싫은 사람은 그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 채 집중할 수 있는 거, 그게 근접 삼매고요. 싫은 감정을 해서 도망가지 않는 채 온전하게 충분하게 그걸 수용을 해서 경험하는 거, 이러면 근접 삼매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의 동요로부터 이렇게 그 선택된 대상에 이렇게 지속적인 집중이 가능한 상태가 이 근접되어 있다, 이런 상태요. 네. 영어로는 assess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접, concentration, 그래가지고 집중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근접 상태에 들어가면 어때요? 파워풀하고, 그 힘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집중이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는 거고요. 불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처음에는 그걸 수용이 안 됐죠. 근데 불안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경험하면 역설적으로 불안이 감소되고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경고하게 되죠. 이런 상태가 근접 삼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몰입 삼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몰입 삼매, 이제 아빠나 이게 빨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몰입돼 있다. 그 대상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본래적 의미의 삼매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오직 그것하고 이제 공부하는데 거기에 집중이 돼서 다른 것을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온전하게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본삼매다, 이럽니다. 본삼매에 들어가야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진정한 그 집중 수행이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준비, 접근, 몰입, 이런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죠.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는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요.
평소에는 바이올린 연주가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질이 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청중들 앞에서 연주를 하면은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꼭 한번 만나달래요. 네, 바쁜 시간을 내서 오래전에 일인데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중을 왜 못하냐? 이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 불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누군가가 평가받은 상황에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시험 불안이라든가 시험 치기 전날에 불안해갖고 잠을 못 자서 다음날 시험을 망치어버리는 그런 경우죠. 또 그런 경우죠. 발표 불안.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순간 뭐 손발에서 힘이 빠지고 머리가 새하얘져서 그동안 준비해 놓은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발표 불안이죠. 근데 이 아이는 바이올린 연주자이기 때문에 그 연주에 집중이 해야 되는데 청중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또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그것 때문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저하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바로 집중 명상인 거죠. 그런데 집중 명상은 한두 번 해갖고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을 해서 집중력을 강화시키는데 호흡 명상을 할 때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서 금방 이 몰입 본산매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청소년 학생이 이 집중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호흡 명상을 특히 수식관을 그 학생한테 지도해 봤어요. 그래서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둘, 숨이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셋. 그런데 그 숫자에다 집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셋 정도 세니까 이 학생이 몸을 움직이고 호주머니를 뒤집어서 스마트폰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아니 왜 호흡하다가 그렇게 스마트폰을 꺼내니?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진대요.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예. 그래서 스마트폰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게 숨이 들어오고 내쉬면서 하나 하고 숫자에다 집중해야 되는데 딴 생각이 끼어 들어온 거죠. 스마트폰 생각이. 그러니까 산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있어서의 그 찰나 삼매는 1부터 3까지 셀 동안만 있고 셋 위 더 이상은 뭐죠? 집중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면 곧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잉 행동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스마트폰이
생각이 나면 내가 스마트폰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다시 숫자 세는 대로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하고 또 다시 한번 해봤어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둘,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셋. 넷을 하려고 했더니 또 움직여가지고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또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이렇게 내가 읽어줬더니 다시 호흡에 집중해요. 그래서 숨 들어 마시고 하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숨 들어 마시고 둘, 숨 들어 마시고 셋, 숨 들어 마시고 넷. 그래서 6까지 했어요. 6까지 셀 수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목표로 한 게 6이었거든요. 6까지 세는 것도 엄청 힘들어해요. 거기까지 도달하는데도. 그래서 이 오늘날 그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화 사회에 노출이 돼서 현저하게 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스트레스에서 많이 노출돼서 힘들어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